안녕하세요. NI 지도사 박근혜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 사랑 6호가 11월 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나라 사랑은 보훈과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AR, 만화, 컬러링, 그림 그리기, 인형 만들기, 주사위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는 잡지예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부씩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잡지 신청 링크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어린이 나라사랑 7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마음을 기르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초등학교 교과 연계로 과목 간 융합 학습까지 가능해서 아이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나라사랑을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린이 나라 사랑의 무궁무진한 활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볼까요? 문장의 울림은 나라 사랑이 지극했던 시인이나 소설가의 문학작품이 소개되는 코너예요. 이번에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시 사랑이 소개됐어요. 왜 만해 한용운이라고 부를까요? 만해는 스님에게 붙여주는 별호예요. 용운은 법명으로 스님이 되는 사람에게 지어주는 이름을 의미해요. 아이들에게 시인이자 스님인 만해 한용운의 이름을 알려주며 학습해요.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를 쓴 시인을 아는 거예요. 한용운 시인은 스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민족의식을 드높인 종교 지도자예요. 3.1운동의 주역으로 일제의 억압에도 민중의 계몽을 위해 민족교육운동을 이어갔어요. 한용운 시인의 일생을 알아보는 것도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용운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시를 썼던 저항시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암울한 시대에도 저항시가 아닌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시도 많이 썼어요. 한용운 시인의 시 사랑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읽으며 시를 익혀요. 사랑은 가치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일이에요. 아주 위대하고 소중한 마음이죠. 한용운 시인은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이 지극했던 분이에요. 문장이 올린 코너의 활동으로 시 따라쓰기를 추천합니다. 시를 따라쓰며 만해 한용운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해요. 잡지를 통한 학습이 끝났다면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서서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아이의 머리와 가슴 속에 확실히 기억돼요. 그 감동도 오래가고요. 서울 성북구에는 한용운 시인이 지냈던 시무장이 있어요. 시무는 소를 찾는다, 즉 자신의 본성을 찾는다는 뜻을 가진 한옥이에요. 한옥은 대부분 남쪽을 향한 것과 달리 시무장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쪽에 위치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피해 일부러 북향으로 지어졌어요. 한용운 시인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느끼고 산책로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며 걸어보세요. 아이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성북동길 끄트머리 비탈길에서 만나는 한옥.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만년을 보낸 집입니다. 1933년 시무장이라 이름 붙인 이 집은 조선 총독부를 향하지 않겠다는 그의 뜻을 따라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불도 떼지 않고 살았던 그의 결기는 조선이 온통 감옥인데 어떻게 따뜻한 곳에 몸을 누일 수 있겠느냐는 말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이끈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만해 한용운.
일제의 탄압과 회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지만 그는 여전히 꼿꼿한 지조를 지켰고 젊은이들이 그런 그를 존경했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쓰던 방에는 그의 글씨, 연구 논문집, 옥중 공판 기록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집에서 그는 광복 한 해 전인 1944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품었던 애끓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이곳 시무장에 남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다음 코너 아워 히어로는 나라를 위한 염원이 가득했던 위인과 그의 염원을 영어로 만나볼 수 있는 코너예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안녕하세요. 1분 퀴즈쇼 역사로 알아보는 재원쌤입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 퀴즈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언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지난 편에서 만나본 식민회를 결성한 것은 물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요. 평양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미국 흥사단을 창설하는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인재 양성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생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말과 글로도 유명했는데요. 그중 일부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안창호 선생님의 글 한 편 읽어보며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염원을 소개하고 있어요. 독립과 인재 양성 교육에 힘쓰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염원을 읽고 영어로도 함께 학습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신민의 흥사단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한 많은 단체에서 열렬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며 교육에 힘썼지요. 민족 부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활동한 안창호 선생님의 일생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결혼 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언론 활동과 교육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어요. 타지에 있었지만 언제나 조국 독립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1907년 안창호는 애국지사들과 조국의 독립을 추구한 국내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해요. 독립운동과 동시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안창호 선생님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죠. 이후 독립운동을 위한 재정 후원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흥사단 단체를 결성했어요. 이처럼 독립운동과 교육으로 민족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고자 힘쓰신 안창호 선생님의 생애를 읽고 아이와 교육의 중요성을 나누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먼 미국에서 3.1운동의 중요성을 외쳤어요. 이후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맡아 체계화 구국 사업을 전개해 나갔고 국내와 국외 동포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조국을 향한 사랑과 독립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안창호 선생님의 염원을 아이와 함께 읽고 안창호 선생님의 일생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해요. 영어로 된 염원을 읽으면서 각 영어 단어의 의미를 익혀요. 안창호 선생님의 생애를 통해서 본 영어 염원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와닿을 거예요. 아워 히어로 코너에서도 아이들이 교과연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년별 교과연계 추천 활동을 함께 실었어요. 아이가 해당 학년에 해당한다면 교과연계 추천 활동을 하면서 교과서 기반 학습을 하도록 해요. 잡지를 통한 학습이 끝났다면 아이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고 있는 도산공원을 방문해 보아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아이와 함께 안창호 선생님의 조국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장소에 가서 위인의 흔적을 보고 느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해줘요. 다음 코너 역사 속 위인은 위인을 편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코너예요. 송재 서재필 선생님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대중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신 분이에요. 어린이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재필 선생님의 편지를 통해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된 계기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와 학습할 수 있어요. 서재필 선생님은 한글로 민중을 계몽한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개최, 한국평론 발행까지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이죠.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의사로 살아온 서재필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국민 계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서재필 선생님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대중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했어요. 사면 중 3면은 한글로 실어 한문을 모르는 민중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남은 1면은 영어 논설과 국내 정치활동을 소개하여 세계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신 위인이에요. 민중교육과 세계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힘쓰신 선생님의 다사다난했던 삶과 업적을 나누며 조국의 소중함을 놔두고 이야기해 보아요. 독립신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도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독립신문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고 더욱 빠르게 흡수를 하겠지요. 와, 재밌는 뉴스다. 좋아요 누르자.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은 무엇일까요? 글쎄, 한글신문? 모르겠어. 최초의 한글신문은 1896년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발간된 독립신문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면허까지 취득하고 돌아온 서재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나라의 소식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리기 위해 주시경, 호머 헐버트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을 교정하셨대? 와, 대단해!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 사면 중 3면은 국문판, 마지막 한 면은 영문판으로 편집했는데요. 순 한글로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영문판도 함께 있어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와, 인기 폭발이야! 무슨 내용이었을까? 독립신문은 신문의 중요 기능인 비판 정신이 잘 살아있는 신문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을 계몽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은 제일 처음 이것을 탄생시켰는데요. 뭘까? 바로 한글 광고입니다. 독립신문 창간 후에 실린 신문을 홍보하는 광고부터 여러 다양한 한글 광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글의 발전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띄어쓰기의 중요성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의 가치를 증명한 독립신문. 오늘날 독립신문 창간일은 신문의 날로 지정되어 영원히 기념되고 있습니다. 독립신문 창간호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인 코너는 학습이 끝난 후 서재필 선생님의 편지에 답장을 쓰면서 활동을 마무리해요. 위인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아이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조리 있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편지를 써보면 아주 좋겠지요.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해보면 아이들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감동도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답니다. 어린이 나라 사랑은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부씩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더보기에서 웹진 링크와 구독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나라 사랑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